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한성진 부장판사의 선거법 위반 요 판결이요. 그야말로 많은 그런 좋은 영향을 우리 사회 전반에 주고 있고, 특히 정치판.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재명, 옥회 딸들은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이제 어제 집회에서도요, 두 개의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노무현처럼 내가 극단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위협,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읍소 전략을 좀 강구하고 났어요. 그래서 동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이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일반 그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보수 유튜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래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하고 싶은 거는요. 이재명이는 그럼 왜 이렇게 중용 선고를 피할 수 없었느냐? 이재명의 작전에 뭐가 잘못됐느냐? 그리고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는 왜 이재명의 이러한 이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제대로 중형을 선고했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분석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판결이 끝나고 나올 때 저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이하고 이제 김의경 부창 부수예요. 이것들 둘이서 짜고 친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쥐들은 이런 실형을 그러니까 이런 중형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둘 다 법정에서 판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지 못하고, 연단, 그러니까 이제 판사 선고한 그 연대를 쭉 멍하니 한 수십 초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연실색한 것이죠. 당황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히 이 김여희야, 김혜경이는 별 말이 없었지만은요, 이재명이는 그 판사석을 보고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나에게는 지금 법정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게 현실 법정이 2개가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법정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야, 요거 아주 야무져요. 이재명이가 제법. 요런 인간을 참 좋아하는 요 개딸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썩히는 아주 이 부패 세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앞으로 남은 자기가 얘기하는 4개의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법정이 나오는 것은 이제 고법하고 대법. 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민심의 법정에는 여론, 그 다음에 역사의 법정은 역사가 이건 검찰 독재, 탄압 역사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우파, 이 법조인들, 그리고 법원 안팎, 검찰 안팎에서요, 비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자, 그런 비하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웃는, 이제 비판하기도 힘들죠. 비웃는 모양새를 지금 분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과연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저도 그랬잖아요. 2년 반 동안은 우리가 끝났다 했는데 이제 결국 한성진 판사가 날려버린 겁니다. 딱 정말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시 이제 확인 사살, 이거를 누가 하느냐? 제일 빠르게 할 사람이 신진우 부장판사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왜 실패했는지, 한성진 판사는 왜 중형을 선고했는지, 왜 중형을 선고했는지에 대해서는요, 법률신문이 정리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집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날 집회가 이제 10만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10만 사기 치다가 20만 사기 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11월 2일이죠. 마지막에 30만이라고 사기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경찰은 이제 자기네 이제 계산 방식이 있어요. 과학적인 계산 방식.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인덱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7,000명 정도가 왔는데 30만으로 뻥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집회 때는 더 많이 줄었어요. 이게 20만, 최종적으로 한 번 딱 20만. 근데 경찰에서는 이건 17,000의 노보자나는 15,000. 근데 이제 어제는 또 이제 뭐라고 돌아갔느냐? 30만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 또 마침 비가 왔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동조 세력이 없을 텐데 비까지 오니까 더 동조 세력이 없어요. 한산했습니다. 한산. 이게 우리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온 거는 빡빡해 보이지만은 한산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몇 명을 하고 보고 있느냐. 민주당은 30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어제는요. 지금 이제 우리 경찰 추산이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어제 민주당 집회가 있었고 전국 민중행동 시민단체 집회가 있었잖아요. 두 개를 싹 합쳐서 왜냐하면 하나는 4시 반 하나는 5시 반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쳐봐야 25,000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동원면에서 어제도 지난번 두 번째 집회할 적에는 아예 전국 제주도 항공료 축제 아주 대놓고 했지 않습니까? 대놓고. 예, 아예. 그런데도 완전히 실패했는데 어제는 이제 그게 대놓고 동원령을 내니까 이제 역풍이 많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동원령을 안 내리고 안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25,000명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위 참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을 살리자. 요 세력이잖아요. 요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민심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이미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주쯤 되면요. 여론조사기관에서 이거 1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틀림없이 이제 그 설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고 보시라고요. 이제는 그동안에는요. 이재명이는 좀 정치 탄압적 수사야. 요 시각이 조금은 많았어요. 왜? 여론조사에 응하는 우리 국민들은 대개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응해. 우리 우파들은 기분 나쁘고 열받아갖고 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이 진보 좌파의 반영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표본조사에서.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좌파가 많으니까 좌파 편향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완전히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예상양보다도 압도적으로 센 집행 유예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좌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여론조사에 응하는 중도파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한 민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그리고 현실 법정 두 개 할 때 요 민심의 법정에서 패했다. 이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민심의 법정에서 패하면 역사의 법정은 볼 게 없죠. 역사의 법정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기겠어요. 절대적으로 못 이기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래 이제 그리고 좌파들은요. 요 선동질에는 아주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법정 이런 말을 역사의 법정이라는 말을 이재명 같은 죄인이나 쓰지 누가 써요. 아니 실질적인 법정에서 졌는데 어떻게 역사의 법정이 치냐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옛날 같은 무슨 독재 시대 그리고 이제 판사 압박 법원에 대한 어떤 통제 검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법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 역사의 법정과 현실 법정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민심의 법정 둘 다. 그리고 현실 법정에서는 더더욱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 결정적인 승부수. 예,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의 한 수, 묘수. 이게 바로 뭐냐? 항소심에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판결이잖아요. 왜? 아예 지금 집행유예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벌금형이 아닌데 그걸 벌금으로 뜯어 고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100만 원만 넘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은요. 이런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2심 판사도 이게 잘못하면 또 여론의 역풍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로 고치지 않는 게 최근의 특성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항소심,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소심에서는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검찰에서 요것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요,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저도 이미 했는데 그런 평가가 법 쪽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민심의 법정은 이미 떠난 것이고 집회 참여자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의 법정 이거 역사의 법정 누가 한번 써먹었느냐? 한명숙이가 과거에 써먹었어요. 아니 한명숙이는 대법원에 있는 이 좌파 이 대법관들마저도 다 너는 유죄 맞아.
예, 한만호한테 돈 받은 게 맞아. 요렇게 딱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아예 지 동생 뭐 집값 전세비로 다 들어간 거 물증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내가 이긴다. 한명수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명수이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 나왔는데도 요거를 갖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배울 건 못된 것은요, 통째로 다 배워갖고 다니면서 머리에 넣고 그걸 딸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의 법정에서도 못 이기고 민심의 법정도 못 이기고 더군다나 대법원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법원은요, 사실관계는 판단 안 해요. 법리만 해서. 그런데 이번 이 선거법 법리는 해석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저 법적 얘기가 이미 똑똑 떨어지는 사실관계고 적용 법리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 해석도 대법원에서 별도로 법리가 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왜? 김문기 알았나 몰라는 이 사실관계일 뿐이고 거기에서 다툴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2심에서 이거는 교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대법원에서는 더더욱이 법리심인데 법리심은 심판할 것도 없고 사실관계는 더더욱이 똑 떨어졌다 이번에. 자, 그래서 요거 대법원 가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4개의 법정에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 논리고 이번 이제 집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라고 호소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카드를 들이밀어갖고 나 건들지 마. 나 더 이상 압박하지 마.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게 협박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동지 여러분, 저를 살려주십시오. 더 크게 싸워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크게 미래를 위해서 싸우자. 우리는 동지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지라는 게 뭡니까? 동지. 싸울 때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미래를 만들 때 동지에 이런 걸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이 동지를 갖다가 자기 구세,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로 돼서 자기 구명운동의 그런 선동 용어로 동지를 악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보면 이재명이는 이제 설 데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왜 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지금 이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요게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런 인간들 때문이잖아요. 예, 그 인간들 때문인데 지금 사법의 영역에서는 사법 논리, 그러니까 법리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관계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왜냐면 선거법이니까 사실이 아니냐잖아요. 이거 뻔한 걸 거짓말을 계속 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치의 논리로 지금 밀어붙였잖아요. 정치의 논리의 핵심이 뭐냐?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을 악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조작 수사를 했다. 그리고 소설을 썼다. 창작을 했다. 근데 창작하고 소설 쓴 실력이 갈수록 무뎌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오니까는 판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쩔쩔맸잖아요. 아주 선물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요것이 오히려 판사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판사들을 더 열받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무슨 이 판사 임용 조건을 갖다가 낮춰주고, 예, 그리고 예산 한 240억 늘려주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유리하게 판결해 줄 줄 그렇게 우리가 단순 세포야? 오히려 판사들을 격앙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정치 논리로, 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요러니까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를 압박하기.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집회를 하는 거, 이거는 판사 겁박행위인데,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양형 가중 사유야. 이렇게까지 한동훈이도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더 열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갖고 첫째는 거짓말하고 두 번째로는 검찰을 악마화하고 선동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 철저하게 요런 점들도 실패로 몰아간 매우 중요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오판 작전, 오판이죠. 결국 상황판을 오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상황판은 이제 오판하기도 했지만 오판의 이면에는 바로 뭐냐? 자기가 지은 죄가 확실하고 지은 죄는 법원에 의해서 단죄될 것이 분명하니까 법리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요. 요게 더 큰 실패의 전주곡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치적인 논리, 그 다음에 집회, 그 다음에 시종일관 선동, 그 다음에는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위선적 행태. 그렇잖아요. 위선적 행태. 위선. 이재명 하면 위선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과시, 위선.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전혀 먹히지도 않았고 검찰에서부터도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게 뭡니까?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유죄 판결의 논리로 써먹었다. 그러니까 판사도 정치 판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가 하루 만에 꼬리를 팍 내리게 된 겁니다. 왜? 뒤늦게 이번 중형 판결 선고를 더 보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재판 전략이 실패했구나. 예, 재판 전략. 예, 재판 전략이 왜? 재판은 재판이니까 법률을 갖고 싸워야지. 왜 선동하고 거기에 소설이 나오고 집회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법률신문에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미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드린다면 법률신문에서는 이번에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왜 중형을 때릴 수밖에 없었느냐,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한성진 부장판사, 자, 마스크를 쓰고 매번 나왔다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법원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법원, 10층에 아마 커피 라운지가 있나 보죠. 법원 안에서도 돌아다니는데도, 이 커피숍 같은 데 갈 때도 전부 마스크를 쓰고 가고, 아니, 법원 내에서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니까, 판사 재판할 때 마스크 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얼굴 표정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 심리의 보완성.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자기 개인 심리도 물론 되지. 그렇죠? 자기 개인 심리가 판결에 어떻게 영향이 주는지 요거를 딱 차단시키기 위해서 얼굴을 감추면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법원에서 주장하고 진술하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예 감춰버리는 거야. 예, 이 얘기는 심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진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판결 가능성, 방향성, 이거를 전부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재명이를 의식하지 않는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판결한 거야. 죄만 갖고 판결한 거야. 예. 요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쉽게 얘기해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거나 말거나, 민주당 434억 원을 토해내가지고 민주당이 공중분해가 되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지은 대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 예. 딱 요 주의로 지금 이제 판결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 영역으로, 그래서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갖고 무죄를 선동하는 거, 이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판결할 때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싹 다 지우고 판결했다. 그래서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허경 영역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국토부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만 보는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라, 그 이면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이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 이면의 배경, 스토리들, 그리고 그 이유, 그렇게 거짓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대장동의 범인은 이재명이야. 요 등식을 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백현동, 요거는 국토부 압박이야. 이 얘기는 김인섭이를 감추려고. 왜? 김인섭이가 로비해갖고 그게 4단계 종상향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가려야만이 김인섭이를 살릴 수 있고, 김인섭이가 살아나야만이 자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인섭 어떻게 됐어요? 1심, 2심, 전부 1심, 완전히 5년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김인섭 이번 재판이 11월 28일 날 나오잖아요. 29일 날은 이화영의 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화영의 항소심, 그리고 이제 11월 28일 날은 김인섭의 항소심 당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28일 날 김인섭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고, 29일 날은 또 이화영 선고 2심 판결이 나온다? 이재명이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넜는데, 한성진 판결에 의해서 이거는요,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정치 인생은 끝이다. 정치 미래는 없다. 예, 요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요렇게 결론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배경이 뭐냐, 요거를 따져볼 때 아주 이재명은 싹수가 노란다. 예,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한성진이가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맨날 거짓말대. 그리고 지멋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단식하고, 예, 이런 거, 이런 정말 내가 여의도 대통령을 과시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아니, 법원에서는 판사가 왕이잖아요. 지가 뭐 여의도 대통령이거나 말거나 뭐예요. 그래서 나는 여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다 단식해서 못 나가겠어. 그리고 내일은 무슨 중요 선거 일정에서 나 있어서 못 나가. 이러니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판사는 뭐 가지고 판결한다? 법과 양심이잖아요.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양심을. 예. 이러니까 이제 한성진이가 볼 때, 너는 여의도나 대통령이지. 법원 안에서, 법정에서는 내가 대통령이야. 까불고 있어. 나를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야? 너는 아주 악질범이야. 악랄한 범인이야, 너는. 판사들이 이를 악을, 이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딱 악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인간이라고. 한성진만이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요거는 어설프게 판결을 하면, 벌금형으로 판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항소심 가서 이게 또 저도 수백 번 여러분께 보도했죠. 모든 우리 유튜버들이 그렇잖아요. 요거 벌금형 때리면 지금 이제 이 좌파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들마저도 이거 1심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맥시멈 아니면 한 150 정도만 막아야 되겠다. 무죄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항소심 가서 좀 깎아서 100만 밑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금형을 때리면 요런 또 작전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벌금형을 못 때리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못 내려가게 아예 그냥 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해버린 거예요. 요게 항소심 재판부가 못 알아듣겠느냐?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 그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 법률신문에서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벌금형. 예, 그래서 요 벌금형을 못 때리도록. 예, 못 때리도록. 그리고,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 것을 벌금을 얼마나 때리겠어요? 벌금을 100만 원 밑으로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때린다 하더라도? 벌금형 때리더라도 그러면 법정 최고형인, 양형기준산 최고형인 1,000만 원은 때려야 되겠죠. 1,000만 원은. 그런데 그 2심 판사가 바보냐고요. 이제는 좌파 판사가 2심 판사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 요런 그 이유 때문에 한성진 분양판사가 아주 중형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예. 요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재명이가 흔히 얘기했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의 법정, 현실법정, 고법, 오히려 더 세질 수 있다. 대법원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률 심리만 하는데 법률 적용은 너무나 단순하다. 사실관계는 움직일 수 없다. 오히려 2심이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바뀔 게 전혀 없고 더군다나 권순일도 없고 김만배도 없고 11대 2로 그때쯤 가면 대법원에서 이게 대법원 내년도 6개월 후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김상환이라고는 이 좌파 대법관이 나오면 거기에는 중도 우파가 간다. 그러면 대법원의 구성이 11대 2로 압도적으로 보수가 우세하게 간다.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도 없고 김명수도 없고 또 김만배도 없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바뀔 확률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4개의 법정, 현실의 법정, 현실의 법정 2개, 이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이재명한테는 절대로 더 세지면 세졌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민심의 법정은 이미 돌아섰다. 집회만 봐라. 그리고 역사의 법정은 민심의 법정에서 떠났는데, 그리고 진짜 법정에서 떠났는데 역사의 법정은 소설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소설을 진짜 픽션 이렇게 쓰면요. 그 책은 안 팔리죠. 문제는. 예. 자,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책장사 북콘서트도 이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국은 북콘서트, 그 다음에 문재인 북콘서트 갖고 돈 수억원씩 해먹었잖아요. 문재인은 이거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주장으로는 밝혔죠. 북콘서트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빵 팔고 앉아있고 커피 팔아먹고 앉아있고 전직 대통령의 인간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요 완전히 끝난 그런 그 정치적인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이재명 이번 시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재명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나이가 말이죠 64년생이거든요. 이재명이 64년생이면 60살이잖아요.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인데 피선거권 10년이면 70이 넘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죄가 지금 이제 이 합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무리 봐줘도 15년 이상의
예, 법정 구속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70대 중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그 나이로 보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나이로 보나, 그리고 사법의 영역, 사법 리스크에서 보나, 더 중요한 거, 국민들이 표를 안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유일한 살 길은 그 김대중 같이 말이죠. 70세 중반 이후에 어디 호남 가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될 텐데 과연 이렇게 역사의 심판,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인간을 갖다가 호남에다 꽂을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폭삭 망하는 것이고 거기에는요. 그야말로 제2의 야당이 거기다 표적 공천을 하면 끝난다. 그래서 선거로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